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북위를 세운 탑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북위 초대 황제입니다. 탑발기는 원래 국호를 위라고 하였지만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난 후 오늘까지 당위와 세위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다른 이 나라와 구분하기 위해 북위라고 불렀습니다. 저조의 조시 위나라 뒤에 다시 세워진 위나라를 하여 후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저조의 위나라를 계승한 때라서 후위는 아니고 후당이나 구조처럼 나중에 세워진 위나라라 해서 후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탁발기 명호는 일제였으나 이후 태조로 바뀌었습니다. 시옷돈 원래 선무 황제였으나 덕무 황제로 바뀌었습니다. 생전에는 하복 통일을 이루지 못해서 이후 북위 제2대 황제인 태정명원제와 3대 황제인 세조 태무제가 그 뒤를 이어 정복 사업을 계승한 결과 북위는 마침내 5, 16시대의 난시를 마무리하고 하복을 통일하게 됩니다. 탁발기는 선비적으로서 하복을 통일하고 이민족 왕족의 기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탁발기는 전전히 저적 황제 북위인에게 맹명한 제나라 후손으로 비견이 비수대전에서 참패로 무너져 패망을 긋게 되자 이틈을 타서 대나라 왕을 자칭하고 자리하였습니다. 한정이 아닌 탁발 선비족이 북위를 건국하여 100년이 넘는 시기 동안 지속된 5, 16시대를 끝내 정립시키고 하복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제게 뒤대로 살던 한족들은 선비족 탁발시 황실에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강남으로 피난을 도망을 갔습니다. 한족계 남조를 떠받치게 되었습니다. 즉기 때부터 동북방의 이민족들이 대거 건너 하복을 점령하고 하복에 살던 한족들을 남쪽으로 밀어낸 남북조 시대를 동무제 탁발기가 열었습니다. 남북조 시대의 위인을 넘어 전국사의 위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거란족, 예춘족, 몽골족, 만주족 등이 차례로 중국을 정복하며 중국 역사에 큰 자취를 나겠습니다. 탁발기는 371년 선미에 탁발 선비가 세운 대국의 왕 탁발 12건의 손자입니다. 탁발기 아버지 탁발식은 탁발 12건의 왕세자였으나 장송군이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부왕 탁발 12건을 구하려다가 갈비뼈에 부상을 입은 바람에 아들이 태어난 해에 죽었습니다. 이후 376년 하복의 최강자였던 전전의 황제 북견이 대국을 공격하여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탁발기의 나이는 불과 6세에 불과하였습니다. 형명이 하는 씨와 함께 독보부의 수장 유고인에게 덕하였습니다. 383년 하복을 통일한 북에는 천하 통일의 야심 불태우며 상하시의 동제를 정복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일으켜 장강 이랑을 정벌하려다가 대략 비수대전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북견의 휘하에 있었던 이 민족들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켜 전전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모형선비족의 모형수와 모형충은 각기 후연과 서연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강족의 여장은 후진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모형세계의 배신인 당해 관동 일대에 이른 북견은 곧 모형충의 공격으로 장안이 포위되자 도주하다가 요장하게 사로잡혀 죽었습니다. 이런 혼란통에 탁발기가 의탁하고 있었던 독고부의 유고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고인의 동생인 유고원이 뒤를 이어 독고부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385년 유고인의 아들 유연이 숙부의 유고원과 탁발기 등을 모두 죽이고 권자를 독점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를 눈치챈 탁발기는 어머니 처가인 하란부로 달아나서 부인 하란물에게 의탁하였습니다. 이때 하란물의 동생인 하란명관은
애적하인 탁발기가 벼룩나이를 알리나 재정이 출중한 것을 알고 호환이 되도록 그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부하했는 울고진과 탁발기의 식모 하란시 방해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386년 정을 하란보로 도망오면서 수차례 죽음의 공명을 넘겨받던 탁발기는 마침내 야명을 실현에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탁발기는 옛 탁발 선비들이 무리들을 기어하여 우천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것을 더불어 하여 멸망하던 대국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던 호환 민족들을 정복하여 복속시켰습니다. 그의 사고로는 국고를 이루어바쳤습니다. 선비족의 지배층이었으나 피지의 지배층은 한족이었습니다. 대형 탁발기의 충성을 맹세한 한족들은 소수가 등용되었습니다. 후대에서 탁발 선비가 형 이 나라를 다른 이 나라와 구분은 하여 북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국 당시 장남 탁발사는 제왕, 천안 탁발사는 창하왕, 삼남 탁발희는 영평왕, 사남 탁발녀는 하남왕, 오남 탁발녀는 광평왕, 막내 탁발녀는 경조왕을 왕에 봉하였습니다. 탁발기 더모제는 이후 387년 5월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덕고부의 유해를 도발하였습니다. 크게 패배한 유해는 서해의 영향에 망명하였습니다. 388년 5월 북쪽의 동옥의 고막해를 도발하여 크게 이겼습니다. 7월에 고막해의 무리가 모여 반격을 꾀하였습니다. 이 또한 격파해버렸습니다. 389년 봄에는 트리크의 고차의 여러 부하들을 정벌했으며 이듬해도 고차를 처벌한 한편 후연히 황제 모영수와 손을 잡고 하란과 흐레의 여러 부락을 격파하였습니다. 390년은 북방에 위치한 선비의 이국 제국인 유연을 정벌해 크게 이겼습니다. 또한 철불부의 의지를 공격하여 그 일주를 모두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하여 390년대 전반기에 이르러 더무제 탁발기가 다스리는 북에는 영토가 극격히 팽창하여 오늘날 오르도스와 내몽골 일대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더무제는 이른바 브락해산이라 불리는 개혁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브락은 선비족의 유목적 단위를 한자로 통칭한 것으로 주장이나 대인과 같은 유목적 시도적 일구가 있었습니다. 더무제는 이런 브락을 개선하고자 유목적 질서를 해설하고 중앙 집권제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인과 같은 지도자들은 황제의 관료로 편입되었습니다. 유목적 권위가 아니라 황제에 의한 임명에서 권위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불악 해설은 잘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유목민들의 성이 없고 일인만 있었습니다. 함정 역사가들은 표에 따라서 그들이 부정명을 성처럼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탁발기는 탁발 부족의 귀라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귀는 하나된 이름으로 선비적 이름은 따로 존재합니다. 이런 도무지 불악해선 이외에도 불악은 해산되지 않았고 부족의 성으로 남아 불악의 지도자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란문화 우문부 등 유목적 불악은 여전히 건재하여 있고 북의 귀족으로서의 자리까지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명문상 불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들 북의 귀족들은 여전히 불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의 조정은 불악을 파괴해 그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든다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북의 귀족으로서 자리 잡게 하였고 이런 북위가 멸망 후 지속됐습니다. 또한 선비적 외에 다른 부족에게는 불악 해설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북위가 굳이 불악을 해설 강요할 정도로 다른 종족의 힘이 강하지 않았던 게나 북의 힘이 부족해서 타 부족에게까지 불악 해설을 강요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훗날 해산나가지 않는 선비의 근호적의 주장 이주영이 육전의 난을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해 북위를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후에 황제 모형선을 처음에는 탁발기를 지원하여 주변의 이민족들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탁발기 세력이 예상보다 급속히 강성해지자 이를 견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해 395년 10월 모형수는 태자인 모형보에게 권세를 내주어 부기를 쟁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닭발기는 모형수가 저보다는 거짓 정보를 헛되려 모형보를 퇴각하게 만들어 그가 방심한 틈을 타서 2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그 뒤를 지켜가야 모형보가 거느린 후영군을 크게 격파하였습니다. 뒤에서는 거둔 닭발기는 포로로 잡은 5만 명이나 되는 후영 군사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역사상 참마피 전투로 합니다. 이듬해 396년 3월 모형보의 참패 분해의 모형에서는 70세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엄성 군사를 거느린 채 반격을 하였습니다. 나은세의 너라는 백정 노장이기 때문에 모형수는 부기치기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고 선발군을 보내 순식간에 부기에 있어도 평생을 함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형수는 몸소 평생으로 징하던 중 차마 피해서 탁발기에게 학살을 당한 산처럼 쌓이던 후전 평사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모형수는 잠시 행군을 멈추고 위령제를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차마피 전투에서 아버지, 아들, 형제, 형과 아우를 잃었던 후연의 병사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안에 시달리던 모형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견디지 못해 병이 나는 바람에 그 피를 토하고 쓰러져 중산으로 돌아오던 중에 죽었습니다. 닭발기는 모형수가 진륙에서 죽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급히 후영군을 추격하였습니다. 이미 평생이 후영군에게 한달된 것을 보고 놀라서 도성모자 내 백개 친체 음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일세에 연결했던 모형수가 죽은 이후로도 후영은 점차 부귀에 대한 우위를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모형수가 죽고 나서 후연의 기세가 크게 꺾이자 닭발기는 4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동원해 대대적인 반격을 하였습니다. 390년 6월에 후연의 영령이었던 오늘날의 하북성 일대를 공격하여 광령과 상곡을 점령하였습니다. 그의 고려는 병조와 상사를 점령하였습니다. 그 결과 397년은 산사장담으로 하북과 하남 지역까지 부귀 세력이 뻗쳐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모형수의 뒤를 이어 후기는 황제가 된 모형보는 부귀 공시를 감당하지 못하고 수도 중산을 벌인 후 북저 용성으로 도망갔습니다. 결국 390년 10월 이듬해 이르는 후연이 지배하던 관동 지역의 중심이었던 중성과 업이 부귀 손에 들어갔습니다. 398년 닭발기는 자신이 정복한 지역을 수령하며 후연의 도읍인 중성과 업 등의 주요 점령제 행비라는 기구를 설치해 그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10만 명 이상의 인구와 관리들을 강제 이주시켜 지향 세력이 일어날 만한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돌아온 닭발기는 수도를 평성으로 옮겼습니다. 11월을 마침내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기는 최대의 라이벌인 후연을 제압하고 하북 최강의 패권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닭발기는 흉노와 이연 후연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청가적인 국가체제를 채용하여 예절 교육과 관제 등을 다듬었습니다. 새로운 국도인 평성에 한적 명사를 되어 경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몽골 쪽으로 이동해온 여러 부족을 최소화시켜 주군의 호적에 넣는 정책 등을 마련해 제국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닭발기는 명명과 지략이 뛰어나 바랄 것 없는 세력이었던 부기를 한복 최강의 세력으로 키워놓았습니다. 말년의 심은 폭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한식산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한식산은 5종류의 중금속과 광물을 섞은 마약의 일종입니다. 오석산이라고도 불립니다. 한식산은
황식사는 동양 사람을 하여금 일시적으로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한강을 체험할 수 있는 효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독성이 있어 건강에는 매우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사는 위진실의 이래로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정신을 상쾌하게 만들어준 보약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식사는 보약으로 복용했던 닭발기, 동우제 닭발기는 말년에 들어 심시 크게 피폐해져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닭발기는 한식사의 부작용으로 병에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으며 음식도 먹지 못하였으며 때로는 혼자말로 끝없이 중얼거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신경이 거스르는 일이 있으면 집안의 대신들조차 마구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사이도 벌어졌고 닭발기는 한무제 고사인 자기 모사에서 영광을 받아 자신 주권을 하고 유척들이 발휘할 것을 염려하여 태자 닭발사의 어머니는 항우 유씨를 죽여버렸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닭발사는 이에 충격을 받아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항공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한편 닭발기는 젊은 시절에 이모였던 하란씨의 애모가 빼는 것을 보고는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자신이 하란씨와 혼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닭발사는 성격이 난폭해서 아버지인 닭발기와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사람의 군용 제정신이 아니던 동우제 닭발기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하란비에게 욕을 하고 궁에 가둬버렸습니다. 목숨이 이구해진 하란비는 아들 닭발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마침 아버지께서 양심 품고 있었던 닭발사는 궁인들과 모여야 궁궐 담장을 넘어 아버지 닭발기를 죽여버렸습니다. 닭발기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차남 닭발사에게 죽음을 당했으며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였다고 합니다. 닭발기가 시해당한 후 그의 장남이 된 닭발사가 궁으로 돌아와 이복동생 닭발사와 하란비를 제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이상 부기를 참고는 닭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식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